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FC가 이번 시즌 춘천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7년 만에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리그 전반기에 강원은 최상의 경기력은 물론 구단 역사상 첫 만원 관중과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축제 분위기 같았던 춘천 홈 경기장을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반 12분 만에 유인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들어 수원 이승우의 동점골을 내주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용병 선수 야고 가찬공이 상대 골문을 흔듭니다. 다시 승기를 잡은 강원FC. 이번에는 슈퍼루키 양민혁이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강원FC가 수원을 3대1로 누르고 춘천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5연승을 완성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시점 강원은 울산을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즌 반환점에서 최정상 자리를 다툴 만큼 경기력이 급성장했습니다. 너무 짜릿하고 충분히 아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봤습니다. 리그 최고의 유망주 18살 양민혁은 벌써 5골과 도움 3개를 기록해 강원 돌풍의 주역이 됐습니다. 다음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천 마지막 경기에는 홈 관중이 9,70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3월 FC 서울전에 이어 춘천에서만 홈 응원석 두 번째 매지를 기록한 겁니다. 전반기 평균 6,300명이 춘천 송암 주경기장을 채웠는데 지난해 평균 관중 수보다 2,20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원FC 홈 좌석이 매진된 건 단 2번뿐인데 2번 모두 이번 시즌 춘천에서 이뤄졌습니다. 상품 판매 매출도 시즌 절반 만에 온 오프라인 모두 지난해를 넘어서면서 성적과 실리 모든 측면에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최고의 시즌을 함께한 춘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항상 저희 강원FC를 응원해주는 춘천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춘천 마지막 밤 최정상에 오른 강원FC가 강릉에서 진행되는 후반기에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단속이 과도하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올해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스쿨존을 10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 학교로 향하는 길목마다 등하교 도우미와 학교 보안관 등 어른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안내합니다. 정문과 후문 바로 앞길은 차량 통행은 많지만 단속 카메라가 없고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신호등이 없어 항상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부모들이 직접 등하교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이 좁은데 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이거를 계속 흔들거나 스톱 이러면서 보내야지 애들이 안전하니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전년보다 5% 줄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통과 이후 단속이 강화되고 스쿨존 시설물이 보강된 효과도 있지만 이 수치는 전체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는 영향도 큽니다. 실제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스쿨존 사고는 14.3%가 줄었는데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 13.6%와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지난해 2곳에 이어 올해 10곳의 스쿨존 과속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유지하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상향하는 겁니다. 1년 365일 예외 없이 시속 30km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는 다른 지점과 달리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속 50km가 적용됩니다. 원주에서는 봉대초와 반곡초, 버들초 앞이 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하교를 한 이후에는 속도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이상은 한 50km에서 60km 정도까지는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달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인식 개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만으로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선결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다 바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과 함께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서의 제도를 강화한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건 없건 스쿨존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해 속초시 청년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나 청년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청년 상인 대부분이 다시 창업에 도전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4일 밤 속초시 청년몰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폭풍처럼 솟아오릅니다. 청년몰 휴업일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4개 입점업체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하루아침에 소중한 일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창업한 청년 상인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카페를 운영하던 청년몰 협동조합 박현수 대표는 중앙시장 인근 상가에 카페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청년몰에서 함께 영업했던 도자기 공방도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매장 안의 매장입니다.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고 보험 처리 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4개 피해 업체 가운데 11곳이 다시 창업했고 한 곳은 폐업, 2곳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전처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동고동락했던 상인들끼리 응원을 주고받으며 재기의 꿈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업을 또 이어가고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창업을 새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이제 한 달 전쯤 오픈해서 저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초시는 청년몰 피해 상인의 빠른 재창업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점포 임대료 일부와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건물은 화재 이후 안전진단 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유해물질 조사 후 철거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 설계가 끝나고 예산을 확보하면 건물 해체에 들어갑니다.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철거를 지금 안전상의 좀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철거를 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아 피해 보상 보험금 지급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는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해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담았던 청년몰을 다시 조성할 계획은 없어 건물이 해체된 이후 부지 활용 계획은 별도로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삼척시 근덕면의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남성 김모 씨가 20m 아래 저탄장으로 추락해 갈비뼈 부상을 입은 뒤 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24분쯤 설악산 봉정암 인근을 오르던 61살의 현모 씨가 쓰러지자 소방청이 급히 헬기를 띄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달 14일 춘천시 동면 장항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체포돼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 시설의 내진 보강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학교 시설 2,446개 가운데 내진 보강이 된 시설은 1,549개로 63.3%를 보여 서울 55.8%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고 경기도와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99.5%, 제주 94.3%, 울산 89.9%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달 홍천을 시작으로 횡성과 원주에서 과수와 상병이 발생하자 농정당국이 농가의 작업도구 소독과 예방약제 살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농정당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홍천과 원주의 배 재배 농가와 횡성 사과 농가는 폐원 조치되고 사과와 배나무 수백 그루가 메모됐습니다. 치료제가 없고 한 번 걸리면 식물이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과수화상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해 장마철에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강원도가 폐광 지역의 산지에 있는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화를 추진합니다. 석탄을 채굴할 때 규산 알루미늄 성분으로 이루어진 폐기물인 경석은 도로 집안용 골재로 일부 활용되기도 했지만 환경 규제로 폐기하기가 어려워 강원 지역에 2억 톤가량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태백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지난 13일에 업무 협약을 맺고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한 뒤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산업화를 위한 지원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춘천과 원주, 강릉과 횡성 4개 지역에서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돌봄을 하던 가족이 갑자기 돌봄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가 한 달 동안 72시간 한도로 신체 돌봄과 집안일, 그리고 이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